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좀 기초적인 소싱 방법, 하지만 가장 강력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토유럽 이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1월 18일입니다. 엊그제 정말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쿠대에서 교육을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나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올해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육을 하면서 배출했던 수강생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케어를 해 나가고 또한 그분들이 무엇인가에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제 수강생들한테 아마 좋은 혜택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역시나 제일 궁금했던 것들은 소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방법,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좀 기초적인 소싱 방법, 하지만 가장 강력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한 소싱을 좀 하시고 이 기본기를 완전히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하신다면은 더 좋은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싱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화면 영상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데이터 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소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셀러들이 소싱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또 소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싱은 정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품을 발굴하고 좋은 키워드를 발견하는 데는 저는 데이터 랩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랩과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시스템과 투나 키워드와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랩에서는 우리나라의 종합 포털에서 운영하는 그 네이버의 어떤 그 모든 검색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랩을 보고 있으면은 고객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아이템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랩에서는 대표님들이 좀 큰 숲을 보시고 내가 좀 중심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랩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기 카테고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키워드보다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카테고리들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소싱을 해야 되는지 이게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위주로 어떤 것들이 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랩의 홈에 오시면 인기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네이버의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가전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디지털 가전에서 일간, 주간, 월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것들이 또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월간으로 보고 작년 이맘때 2월달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2월달에 인기 카테고리 분야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부터 청소기, 휴대폰 보호 필름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월달에 우리가 메인으로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 내에서는 소싱해야 될 카테고리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휴대폰 케이스가 카테고리거든요. 여기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지털 가전의 휴대폰 액세서리의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3차 분류의 카테고리들을 우리가 데이터 랩 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기 분야를 보시게 되면은 휴대폰 케이스부터 키보드까지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거면은 쭉 훑어만 봐도 우리가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습기가 7등에 위치해 있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습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넉 달치의 키워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팔아야 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5월달 작년 거 보시면 3, 4월달에 없었던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이 갑자기 키워드가 상위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름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키워드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5월달 등록해도 늦은 거죠. 오히려 매출이 좋을 때는 우리가 4월달에 등록해놓고 이렇게 급상승할 때 받아먹는 게 제일 편하게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면 대표님들은 이제 계획서에 4월달에는 내가 선풍기와 에어컨 이런 그 여름의 계절 가전 위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좋은 소싱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달에 있던 키워드들이 이렇게 가습기처럼 3월, 4월 때 없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면서 확률이 좋은 키워드만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들어갈 카테고리를 정하셨다면 이 카테고리 들어가서 인사이트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싱하는 방법을 이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얘기지만 죽은 키워드는 아닙니다. 매년 키워드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3월, 4월 달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우리가 소싱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트렌드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이거를 주간으로 보고 그러면 4주간에 그 카테고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는 검색어를 두고 이렇게 주간별로 보시게 되면은 검색어는 실제 키워드거든요. 고객들이 검색한 키워드이고요. 인기 분야는 카테고리인데 그 순위는 아마 비슷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간별로 4주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아이템을 어떤 걸 소싱해야 되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랩에서 과거에 우리가 흘러왔던 그 트렌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또 키워드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데이터 랩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결정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구매 대행에 맞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외에서 분명히 소싱이 가능한 품목이라면 우리가 소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에서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실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혹은 1페이지에 해외 상품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 가면서 구매 대행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은 이 키워드를 쿠데에 있는 투나 키워드에 직접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1초 만에 이게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쿠데 투나 키워드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소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도 들어가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는 제가 주로 보는 경우는 이제 아이템 발굴에 들어가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가전에 2차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3, 4, 4차까지 가는 것들은 정말 나중에 나만의 상품을 찾아 들어갈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은 디지털 가전 1차 카테고리를 두고 어떤 것들이 지금 내가 크게 소싱을 해야 될 카테고리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고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에 아이템 발굴에 들어와서 디지털 가전에 1차 카테고리만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뭔가 중점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니까 날짜를 여기 2월로 두시고요.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키워드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가 이제 데이터 랩에 비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경쟁 강도나 상품 수라든가 검색 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보다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주제별 키워드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주제 추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트렌드 키워드 주간, 그 다음에 신규 키워드 7일 전에 없었던
급상승 키워드 7일 전 대비 이렇게 이제 저는 필터를 걸고 주제별 키워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뭐 트렌드 키워드야 뭐 늘 보는 거니까 키워드의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구매 대행에 적합한 것들은 급상승 키워드입니다. 7일 전에 없었던 거 혹은 이렇게 급상승으로 뜨고 있는 거 구매 대행에 있어서 트래픽만큼 정말 매출을 올리는데 확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소싱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규 키워드나 급상승 키워드로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 위주로 보시는데 내가 해외에서 소싱할 만한 브랜드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그것만 이제 고르시면 돼요. 지금 1차 디지털 가전에 두고 쭉 7일 전에 없었던 키워드를 보니까 쭉 여러 가지 상품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이슨 마이크로 청소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 시티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신상품이 나왔던 뭐든 간에 아무튼 갑자기 검색량도 한 달에 14,000번 뭐 2만 번 정도 되는데 7일 전에 없었던 키워드지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고 지금 트래픽이 몰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업로드하게 되면은 매출을 쉽게 좀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네스프레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커피 머신인데 우리가 커피 머신의 어떤 추이를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데이터 랩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라고 등록을 하고 날짜를 한 20년부터 제가 한 3년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20년부터 현재까지의 트래픽 키워드의 그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피크를 찍은 게 있는데 물론 1년 내내 꾸준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특별히 또 피크를 찍는 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과 3월이고요. 여기도 지금 1월부터 2월 사이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은 한번 더 폭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트래픽이 몰렸었는데 이때도 22년도 2월 달이었고요. 23년도도 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월 달에 이렇게 찍을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머신이 1년 내내 팔 수 있는 꾸준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특히 2, 3월 달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은 오히려 이제 지금 독일 아마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부가세 환급으로 해내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신상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싱하고 업로드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키워드나 그 다음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데이터랩 홈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유행했던 트렌드 키워드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주간별로 보고 올해 어떤 키워드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랩에서 전체적인 숲과 나무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내가 최적으로 들어가야 할 카테고리가 정해졌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키워드들이 구매 대행에 적합한지 아닌지, 내가 소싱해서 매출이 올릴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후대에 투나티오도 가서 특정 키워드를 여기다 검색하시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그 키워드가 구매 대행에 적합한지 아닌지 금방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의 아이템 발굴 툴 와서는 이런 신규 키워드나 급상승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소싱할 것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매출이 있습니다. 그 트래픽이 몰리기 전에 우리 상품이 미리 등록되어 있다면은 정말 뭐 매출을 올리긴 정말 좋지만 트래픽이 몰리는 거는 계속적으로 또 지속하는 경향이 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따라다니면서 등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B 브랜드는 맞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브랜드 위주로 업로드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는 이런 급상승 키워드, 7일 전 없던 키워드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셔가지고 좋은 매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유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